올림픽 축구 대표팀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반길반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. 네. 김지수 선수가 뽑혔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준호 선수가 뽑혔고 양현준이 뽑혔어요. 그리고 이제 홍윤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뽑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본인이 쉬는 기간에 유럽에 이제 출장을 가셨대요. 근데 출장을 가가지고 뭐 배준호가 됐든 양현준이 됐든 아니면 권혁규, 세인미렌스 얘기한 거 보니까 권혁규 맞죠? 네. 권혁규가 됐든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올림픽 차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대요. 아, 지금 두 개를 다 맡으면서 이쪽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황 감독님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맞다. 이쪽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쪽에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다. 근데 코칭 스태프랑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나갈지 1, 2차전을 어떻게 뛸지 이런 것까지 벌써 다 계획을 해놨고 어떤 스타일로 뛸지 벌써 다 얘기를 해놨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본인도 아시더라고요. 이강인 선수의 그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서도 뭐 오늘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올림픽은 사실상 뛸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4월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는 이미 차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만약에 예선을 통과하게 돼서 7월에는 다시 파리랑 논의를 좀 해볼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선택권을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못 뽑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강인은. 그래서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대한 선발 명단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23세 이번에 챔피언십을 앞두고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뽑혔어요. 거기서 이제 그 황선홍 감독님이 이강인 선수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파리 올림픽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은바페도 뭐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왜 이강인이 여기서 뽑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냐면 PSG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했거든요. 물론 아시안컵은 피파에서 주관하는 대회잖아요. 그러니까 아시안컵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수를 안 줄 수가 없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줬죠. 근데 벌써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아시안 게임에 한번 양보했어요. 네. 근데 아시안 게임까지 이렇게 양보를 했다는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올림픽까지 우리가 또 양보해야 돼라고 하면은 군 문제가 아직 걸려 있었으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올림픽까지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네, 근데 이게 올림픽 기간이랑 파리가 지금 속해 있는 리그왕 개막 기간이랑 겹치진 않아요. 왜냐면 그렇죠. 올림픽 같은 경우는 7월 24일 날 개막을 해서 8월 9일 날 이제 마지막 경기로 폐막이 되는데 이게 지금 8월 9일에 유럽 프로축구 리그 개막 시점과 조금 겹친다라고 해요. 그래서 결승전, 올림픽 결승전 이후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또 리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프리시즌을 이렇게 되면 못 치르게 되니까. 그리고 프리시즌 못 치는 것도 못 치르는 건데 올림픽 뛰는 순간 쉬지를 못해요. 그쵸. 원래 프리시즌을 치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휴식이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강인 선수 이번에 PSG 가기 전에 앞서서 보면은 뭔가 프리시즌 때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하면서 프리시즌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.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? 햄스트링 부상이 좀 일찍 왔었죠. 네.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또 너무나도 좀 헬 스케줄을 보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, 그다음에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반길반한 선수들이 뽑혔습니다. 네. 김지수 선수가 뽑혔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준호 선수가 뽑혔고 양현준이 뽑혔어요. 그리고 이제 홍윤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뽑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홍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본인이 쉬는 기간에 유럽에 이제 출장을 가셨대요. 근데 출장을 가가지고 뭐 배준호가 됐든 양현준이 됐든 아니면 권혁규, 세인미렌스 얘기한 거 보니까 권혁규 맞죠? 네. 권혁규가 됐든 뭐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올림픽 차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대요. 그리고 이 4월 대회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대요. 근데 그쪽에서는 오케이라고 했대요.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것만 뛰는 게 아니라 실제로 23세 아시안컵 대회를 할 때 뛸 가능성도 꽤 있어요. 꽤 있는데 이제 팀에 따라서 뭔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배준호 선수의 스토크 같은 경우는 강등 위기거든요. 근데 이번에 좀 빠져나오긴 했어요. 강등권에서. 그쵸. 그래도 아직 강등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갑자기 스토크 시티가 못 보낸다. 왜? 우리 코리안 에이스다. 이러면 된다. 못 오는 거고. 양현준 같은 경우에도 리그 경쟁에서 우승을 또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못 보낸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만약에 이렇게 뭐 김지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 뛰고 있으니까 올 가능성 높겠죠.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온다라고 하면 또 U23세가 또 기대가 될 수는 있죠. 근데 일단은 뭐 황선홍 감독님이 오늘 인터뷰한 바로 따르면 이 해외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월 달에 다시 이 선수들을 뭐 우리 못 내보내준다 하면은 한 명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해요. 그렇죠. 그래서 야, 이거를 감안하고 이 선수들을 뽑으시는 건지
될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고 대회를 최종 점검인데. 준비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많이 없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선수들한테 너무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. 왜냐하면 이 선수들 여기 안 뽑는다고 해서 안 뽑을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배준호가 됐든 뭐 양유진이 됐든. 그렇기 때문에 요 선발은 조금은 아쉽긴 해요. 오히려 좀 더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혹은 뭐 변방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좀 더 이현주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뽑아서 좀 지켜본다라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. 근데 이현주도 똑같죠. 소속팀에서 못 보내주는 건 똑같죠. 그쵸. 변방리그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독일 2부인데. 다 변방리그라는 거 이제 뭐 파르티잔에 뛰고 있는 뭐 고용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. 근데 요번에는 이제 어쨌든 A 대표팀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선수들이 뽑힌 걸 보면은 조금은 아쉽긴 해요. 이제 경기 숫자가 많이 없는데 대회까지.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아쉬워. 이 여기에 뽑히지 않은 선수 한 명. 누구죠? 양현준의 뒤를 잇고 있는 현재 양민혁. 솔직히 그 어린 선수가 K리그 2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. 난 여기 뽑힐만 하지 않았나. 잘하죠. 양민혁. 난 양민혁이 여기 왜 안 뽑혔지? 네, 너무 어려요. 뭐 뭔 상관이요. 그 어린데 K리그를 15분 뛰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풀타임을 소화하든 막 60분을 소화하든 소화하잖아요. 근데 5살 월반은 쉽지 않죠. 지금 5살 월반 이상을 해서 K리그를 뛰고 있잖아요. 뭐 그러긴 한데 이게 어쨌든 뭐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앞두고 그 똑같은 포지션의 엄지성, 홍윤상이냐 아니면 양민혁이나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K리그 안에서 보여준 활약만큼은 이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. 그쵸. 맞는데 내 말은 이거죠. 예를 들어 양현준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배준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구단에서 4월달에 노예버리면 못 뛰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런 걸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황 감독님네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양민혁 카드 괜찮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번 시즌 홍윤상이 보여준 매력 하나도 없거든요. 포항에서. 아쉬웠긴 하죠. 그냥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대체자로 4월에 만약에 이 선수들이 못 간다라고 하면은 대체자로 양민혁 좋지 않을까?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거죠. 그리고 여기 지금 A 대표팀 뽑혀서 안 뽑혔는데 정호연도 여기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만으로 23세이기 때문에 아마 정호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정호연이 이 팀에 들어갈 수 있나? 지금 만으로 23세라고 나와 있는데 생일 지나면 이제 24세가 되기는 근데 9월달이니까 해요. 그럼 가능하긴 하겠네. 네, 아직 생일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뽑힐 수 있고 또 광주의 허율도 이번에 안 뽑히긴 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렇네. 허율 선수는 22세입니다 지금.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나이대이지만 허율을 뽑지 않고 강현묵과 안재준으로 간다라는 점.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바라봤을 때 와일드카드도 우리가 생각을 좀 안 해볼 수는 없어요. 과연 와일드카드 3장이 있는데 어느 포지션에 와일드카드를 배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 주민규 선수가 만약에 이번 태국전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올림픽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나요? 갑자기 올림픽? 아니 근데 진짜 와일드카드로 뽑을 만한 선수가 많이는 없어요. 이게 군면제를 다들 너무 받아가지고 여러분 와일드카드로 누굴 무조건 뽑아야 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지금. 두현석? 현역으로 갈 수도 있는 두현석. 두현석. 근데 뭐 측면 풀백을 우리가 웬만해서는 또 황지원이나 이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를 좀 뽑는 건 힘들 수도 있고, 공격수 1명, 그 다음에 미드필더 1명, 골키퍼 1명, 아니면 중앙수비 1명,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. 그렇죠. 그래서 와일드카드 우리가 언젠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선수도 충분히 와일드카드로 뽑아서 또 불러낼 수 있습니다. 왠지 황 감독님 같은 느낌에는 원두재. 천성훈도 있고. 천성훈도 이번에 들어. 근데 천성훈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시안 게임을 애초에 안 데려갔잖아요. 그 소속팀에서 경기를 많이 못 나오고 있기도 해요. 애초에 안 데려갔고 안재준을도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선수는 안 뽑힐 것 같고 왠지 조용욱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 또. 조용욱 선수 진짜 거의 우리나라 열린별 대표팀의 공무원이 항상 뽑혀왔던 조용욱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골키퍼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그 다음에 센터백 둘에는 이제 김지수와 변진수, 이렇게 둘이 왠지 뛸 가능성 높아 보이고, 네. 왼쪽에 약간 이태석, 그리고 오른쪽에 황재원, 요 느낌 나고요. 뭐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쪽에 양현준이 뛸 가능성 높고, 네. 왼쪽에 배준호가 뛸 가능성이 높고, 그 다음에 미드필드 진에는 누가 뛸지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뭐 백상훈 선수가 아마 뛸 가능성도 있겠지만, 근데 지난 모르겠어요. 프랑스전에 이강희 선수가 먼저 뛰긴 했는데, 이번에 아마 배준호, 양현준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. 네, 뭐 그렇게 뛸 것 같고, 포워드에는 뭐 안재준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아시안 게임에서도 요인하게 썼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, 김지수 선수 나이가 여러분 엄청 어려요. 심지어 그리고 이번에 이한범은 뭐 소속팀이나 얘기가 안 돼서
그래서 그런 건지 미트윌러에서 모르겠는데 게임 뛰기 시작했으니까. 예, 뽑히지 않았고 김지수가 아직 만으로 19세예요. 그러니까요. 저한테 방금 아 양민혁은 만 17세잖아요. 뭐 윌쇼 이런 애들 다 17세 때 월반 하는데 뭐. 알겠습니다. 예. 너무 민혁이만 그렇게 보지 마요. 알겠습니다. 민혁이 지금 K리그 15 먹고 있는데. 예, 아무튼 뭐 김지수가 정말 어린 나이인데 네. 월반에서 뽑히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. 이번에 아시안컵 다녀온 거 대단한 일이에요, 여러분. 뭐 근데 안 뛰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. 근데 경험만 느끼고 온 거죠. 10대 후반의 나이로 A 대표팀 갔다 온 거니까요. 아 그렇죠. 그거 수만이 뭐. 형을 좀 감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요?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용준이가 슈틸리케 감독님한테 어쨌든 감사하는 것처럼 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. 감독님한테 감사해야죠. 아 열심히 감사해야죠. 은인이죠, 여러분. 네, 그래서 네.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올림픽 멤버들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좀 명단들이 발표가 됐고 최근에 우리가 대표팀을 바라보면서 봤던 명단 중에는 가장 좀 제대로 된 명단이지 않나. 올림픽이 됐든 국가대표가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시원시원한 인터뷰를 볼 수 있었고 좀 시원시원한 명단 발표를 좀 본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이제 제발 이 나머지 이 두 경기 올림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쪽도 그렇고 다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황 감독님이 요 얘기는 한번 하더라고요. 지금 두 개를 다 맡으면서 이쪽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황 감독님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맞다. 이쪽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쪽에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맞다. 근데 코칭 스태프랑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나갈지 1, 2차전을 어떻게 뛸지 이런 것까지 벌써 다 계획을 해놨고 어떤 스타일로 뛸지 벌써 다 얘기를 해놨다.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본인도 아시더라고요.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건 근데 아셔. 인정할 거는 또 빠르게 인정을 해주시네요. 아시는데 그냥 대표팀 욕심 났던 것 같아요. 감독님께서. 한 번쯤 A 대표팀. 물론 이제 한국 대표팀이 지금 위기가 왔고 너무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서 요거를 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좀 좋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황 감독님이 그냥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이번에 잘하면은 뭐 올림픽 딱 치르고 날 때 다시 한번 K리그에 정말 강호를 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싶으실 겁니다. 근데 약간 요건 있어요. 요건 지금 이제 갈라치기가 우리나라 또 하면 갈라치기 아닙니까? 네. 축구 선수들이 돌려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팬들이 갈라치기가 세잖아요. 네. 근데 요 갈라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이런 좀 여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어떤 여론이? 이제 어떤 한 분을 응원하는 팬분들은 예를 들어 야씨 황 감독 인성 그지 같네 이씨 이거 뽑아버리자니 와이 난리가 나고 있고 이제 한쪽 여론은 야 황 감독이 정식 감독이 돼야 돼. 우리나라 힘들어요, 여러분. 저는 사람들의 이 속을 모르겠어요. 열이 많아 저리 많아 한강님 아세요? 황 감독님 알았어요. 너던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. 이게 여론 파악하기도 참 힘들고 사람들이 마음이 참 갈 때예요.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중심을 못 잡아요. 많은 분들이. 근데 이게 진짜 참 신기한 게 어느새 축협 얘기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오죠.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계속 열어야 되잖아요. 지금 열어서 진짜 정식 감독 찾고 있어야 되는데 난 그거 진짜 하고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. 하겠죠. 아니 하겠지.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겠죠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식 감독 찾는 일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진짜 이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을지. 그거에 대한 뉴스 기사는 없어요. 뭐 프로세스로 외국 감독을 접촉했다 이런 찌라시조차도 지금 안 흘러 나오니까 황 감독 형이 안경 벗으면 무섭다고 하면 기강 제대로 잡아주실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.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기강. 이거 당연한 거예요. 감독이 기강 못 잡으면 감독이 아닌 거예요. 감독이 기강 못 잡으면.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애초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마니 형 자체가 얼마나 이 팀에 와가지고 잘못하고 있던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. 일을 똑바로 안 한 거죠. 진짜 스마니 형이 일을 너무 못하고 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엄청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